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폭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앞으로 회사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볍게 짚어보고 우리가 건설사에 투자할 때 유의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HDC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시공능력 9위에 선정된 굉장히 큰 대형 건설사인데요. 오늘 19.03%라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던 공사 현장이 일부 붕괴하였고 그로 인해서 현재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시점으로 6분이 실종된 상태고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 역시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현재 이 피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어필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주가 폭락에 대해서 원인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폭락하게 된 투자 심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이 했던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서 광주시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가 내려졌다라는 그런 공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축 건설 현장에 공사 중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축 공사 재개는 어려워졌습니다. 해당 단지만 생각해도 외주주택 부문 매출 4.1%가 빠지면서 순이익 200억 정도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입주가 지연됐으니까 배상금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공시했듯이 광주시 전체에 대한 이러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에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한 공사도 중지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오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현대산업개발이 이러한 큰 대형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를 경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작년 6월만 하더라도 재개발, 특히 이것도 광주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재개발 철거 당시에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하면서 당시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재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잘 관리하겠다라면서 사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러한 대형 사고가 우리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한번 보자면은 이 회사 내부에 지금 그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 역시나 오늘 폭락을 불러오는 이런 투자 심리 악화에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사건은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흔히 시행사라고 합니다. 정비조합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시행사들이 과연 우리 회사를 믿고 앞으로 공사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리스크도 생긴다는 겁니다. 시공사 선정 여부, 그러니까 수주 경쟁력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런 거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광주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2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거기까지가 오늘의 폭락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설사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 어떤 건설사든 이 리스크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과거 전력들을 봤을 때 과연 신뢰할 만한 회사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것이 올해부터 그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기존에 이제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인명피해에 대한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컨대 공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본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만 오늘 사안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아직 2주 앞두고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컨대 그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 건설 현장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등기이사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지목됩니다. 또 굉장히 좀 강력한 규모의 민사처벌까지 가하고 있고요. 민사처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사들이 이런 안전에 관해서 예전보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사들 당장 채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현장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현재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회사가 그런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관리 감독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최근 건설업계 트렌드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법이 시행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설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어떤 선례가 될지에 대해서도 건설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목이 좀 너무 아파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업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건설사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설 브랜드라든지 사업 수주 능력, 그리고 시행 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출, 부채, 배당 이 정도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항목이 정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필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무자들의 안전에 회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가도 우리 투자자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만약에 소홀히 했다면은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가를 이 회사가 오늘 우리 종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간단하게 제 이야기 오늘 마쳐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극히 초보 투자자인 제가, 주린인 제가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조용히 정리하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지표로 활용되기에 심히 미비하다는 점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간단한 주린이의 분석이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이야기 마쳐보겠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